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친정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하면서 나와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엄마와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또 제 결혼 생활로 인해 엄마의 병을 더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전 몇 개월 전에 엄마 일로 시댁과 틀어지면서 이혼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 인간들은 절대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까지 싹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참 신기한 게 엄마한테 찾아온 병마가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통쾌한 마무리까지 짓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내일 모레 마흔을 바라보던 30 후반, 그야말로 홍기가 아주 꽉 차 있던 상태로 결혼했어요. 왜 어른들 말씀이 모든 게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20대 초반엔 저 좋다고 하는 남자면 아무 조건 없이 결혼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철이 들어서 그런지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만남도 더 신중해지고 남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보는 조건들도 더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결혼으로 인생 역전을 꿈꿨던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엄마를 혼자 모시고 있다 보니 자기 일도 확실했으면 좋겠고 부모님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바람이 컸었죠. 연애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친정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엄마와 저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문제기는 했어요. 8년 전부터 암투병을 하던 아빠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게 눈에 띄게 보였거든요. 그래도 딱 1년만 내가 결혼하는 것까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아빠가 더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매년 함께 여행을 가곤 했는데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 처음으로 아빠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빠가 이번 여행은 가기 힘들 것 같아. 엄마하고 유준이하고 셋이 다녀오는 건 어떻겠니? 아빠 때문에 괜히 취소하지 말고. 엄마도 꼭 가고 싶다고 그랬거든. 어떻게든 아빠도 가려고 했는데 아이 몸이 안 따라주네. 어떻게 아빠만 두고 가. 취소할래. 어차피 가도 기분 안 나. 유준이도 나랑 똑같은 맘일 거야. 이제 그런 시간이 더 많을 거야. 익숙해져야지. 어? 그리고 아빠가 옆에 없더라도 재밌고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항상 말했잖아. 원래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는 거라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 살고 죽는 것도 똑같아.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이자. 그럼 아빠가 슬퍼할 일 아니라고 그랬잖아.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엄마랑 유준이랑 셋이 재밌고 행복하게 지낼 거야. 내가 잘 챙기고 그렇게 살 거야. 그게 아빠 소원이라며. 아빠 생각하면 늘 웃음이 나면 좋겠어. 누가 내 이름만 나와도 울고 슬퍼한다고 생각하면 아예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아빠 생각하면서 항상 웃어줘. 부탁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빠는 떠날 날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따라 유독 힘겨운 듯 숨을 몰아쉬면서 불안하게 자더니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아빠 모습을 보고 엄마랑 남동생과 저는 그래도 고통 없이 떠난 걸 다행이라고 좋은 곳으로 가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아빠가 암을 판정받고 난 뒤부터 부모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자연스럽게 해줬거든요. 초반엔 죽는다는 말만 들어도 감당이 안 돼서 눈물범벅이 돼서 듣기 싫다고 피했는데 갈수록 저도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아빠 손을 잡아주며 침착하게 마지막 이야기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자. 아빠 분명히 듣고 계실 거야. 아빠가 말한 대로 나랑 엄마랑 유준이랑 셋이서 재밌고 씩씩하게 잘 지낼게요. 우리 영영 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행복하게 지내. 당신이 먼저 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서울 게 없네. 그렇게 병원 말고 이 집에서 편하게 떠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다행이야. 편하게 먼저 간 거지?
애썼어. 우리는 나중에 거기서 또 봅시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피곤할 법도 한데 내색 한 번도 안 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우리 곁을 지켜줬죠. 남편이 없으니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 버겁게 해야 할 굳은 일도 남편이 간단하게 해결해 주더라고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남자답고 의젓한 모습에 엄마도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피곤하신데 짐 정리까지 하시게요? 그러지 말고 눈 좀 붙이세요. 그리고 주말에 제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하세요. 무거운 것도 많은데 힘들어서 안 돼요. 당신도 피곤하겠다. 가서 좀 쉬어. 여긴 엄마랑 내가 정리할게.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떡해. 고생시켜서 미안하네. 아이, 무슨 신세라니요. 저도 곧 이 집 사위 되는 건데 당연히 해야죠.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 못 드린 게 너무 아쉽네요. 근데 아버님이 저 만났으면 그러셨을 거예요. 어머니하고 유준이하고 이 사람 옆에서 많이 도와주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다 맡겨주세요. 남편은 엄마와 제가 힘들까봐 돕고 싶었는지 하품을 몰래 하면서도 끝까지 가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그 모습이 짠하면서도 고마웠죠. 그리고 엄마는 아빠 방을 더 빨리 치우려고 했던 이유를 함께 저녁 먹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말해줬습니다. 아이, 좀 이상해 보이진 않았어. 남편 가자마자 짐 정리하는 게 그러고 보니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짐부터 치우고 싶다고 했으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네.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실은 저 방 두 사람 결혼한 뒤에 편히 와서 쉬라고. 어차피 유준이는 직장 때문에 내려가 살잖아. 우리 남편이 아프고 난 뒤부터 많이 배웠어.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이어져 있다는 걸 우리한테 늘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 것보다 지금 당장 행복한 일을 생각하려고. 아유, 벌써 김치국 먹는 거일 수도 있지만 손주 태어나면 저 방에서 놀다 갈 수도 있고 작은 침대 하나는 둬야지. 아유, 그러셨군요. 이 상황에 저희 생각도 해주시고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아니야, 얼마나 좋았다고. 자네가 있어서 저 사람이 믿고 간 것 같아. 그리고 그 자리에 남편은 우리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뒤에 남편이 해준 말인데 그날 엄마에게 다른 위로의 말보다 진짜 사위라고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게 힘이 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엄마가 신세지고 미안하단 말 안 하고 남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남편과 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마련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보다도 제가 아빠의 흔적을 바로 정리하는 게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혹시 엄마도 아빠의 짐을 그대로 두면 남편이 집에 와서 편히 있는 게 힘들까 싶어서 일부러 정리를 빨리 한 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고민이 되던 차에 신혼집에 큰 창고가 하나 딸려 있더라고요. 웬만한 방보다 큰 공간이라서 거길 비워둘 바에야 아빠의 짐을 정리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엄마한텐 이야기하지 않고 비닐에 담아서 집으로 들고 왔어요. 일단은 여기에 두려고. 엄마는 괜찮다는데 그냥 내가 버리기가 그러네. 그래, 당신이나 나나 짐도 별로 없는데 여기 둬도 되겠다. 그렇게 해.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당신 배려해서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당신이 아빠 집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쉬고 그러긴 불편하잖아. 그래서 더 서둘렀을 거야. 조만간 우리 짐 정리하고 상자에 넣어서 보관해야겠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그럼 괜히 미안하네. 나 때문에 그러실 거 없는데. 난 솔직히 어머니가 너무 덤덤해 보여서 더 걱정되더라고. 우리한테 일부러 괜찮은 척 하시는 건 아닌가? 우리가 자주 들러서 어머니랑 시간도 보내고 그러자. 갑자기 그 집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그리고 처남은 지방에 있기도 하고 출장도 잦아서 많이 바쁘잖아. 내가 처남한테도 걱정 말라고 했어. 고마워 정말. 당신이 아들 노릇까지 다 해주네. 남편이 혼자 된 엄마까지 더 챙기려는 걸 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컸죠. 그래서 저도 초반엔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과 달리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히더라고요. 모든 게 완벽한 결혼 생활에서 달갑지 않은 한 가지. 바로 아무 때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방문이었죠. 툭 하면 들어와서 절 놀라게 하는데 어떤 날은요, 잠을 자다가 문틈으로 그림자 하나가 보여서 봤더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자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귀신을 봤나 싶어 혼비백산했는데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하며 말하더라고요. 놀라라. 어머니세요? 넌 기분 나쁘게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라니?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저저녁에 잠이 슬 오길래 잤더니 너무 일찍 깨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와봤다. 그러면 불이라도 켜고 들어오시지. 기척이 없어서 진짜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들 집이라면 내 집이란 고루한 생각을 하는 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좋은 식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해서 풀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런 일도 있었네요. 하루는 제 앞으로 온 택배를 어머니가 말도 없이 뜯어서 보더니 듣기 싫은 잔소리를 끝도 없이 하더라고요. 옷 시켰던데 네 것만 산 거 맞지? 우리 아들은 계절 바뀌면 그때 한 번 옷 사는 게 전부인데 너는 어째 흥청망청 그런데 아낄 줄도 모르는 것 같더라. 그리고 결혼도 안 해가 회사에 무슨 멋을 이렇게 부리고 다니려고? 왜? 누가 물으면 처녀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랬냐? 참 며느리가 생겨도 어쩜 시어머니한테는 티조가리 한 장 사줄 생각도 안 하고 제 것만 그렇게 챙겨. 어머니, 죄송한데 앞으로는 제 앞으로 온 건 열어보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참나, 쓰레기 버려주려고 한 거야. 누가 보고 싶어서 본 줄 알아?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저도 그리 반갑게 어머니를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고부지간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서로 있잖아요.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냉장고며 옷장, 서랍까지 막 열어서 보는데 슬슬 한계가 오더라고요. 넌 냉장고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스가 많니? 이런 거나 사서 간단하게 해 먹으려고 그러지. 술도 자주 마시나 보네. 어떻게 맥주가 떨어지는 날이 없어. 아이고 라면도 종류별로 다 채워놨네. 얘 편의점 차려도 되겠다. 아침도 간단히 먹는 편이고 주말에 라면 끓여서 때울 때가 있긴 해요. 엄마야 참 당당하다 당당해. 귀하게 키워놓은 아들 장가 보냈더니 그 라면이나 먹고 앉았고 말 나온 김에 나도 한마디 하마. 넌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긴장을 안 하니?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맞벌이로 일하면서 매 끼니 해먹기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저도 많이 참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머니 집에 편하게 오시는 것까진 저도 이해하는데요. 이렇게 살림 검사하듯이 보고 이야기하시는 건 너무 불편합니다. 뭐? 불편해? 누가 검사했다 그래? 누가? 살림 못하는 게 자랑이니? 어머닌 조선시대도 아니고 제가 남편 밥이나 차려주려고 결혼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서로 나가서 똑같이 돈 벌고 일하는데 같이 할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엔 당당히 대처했습니다. 어머니 눈엔 대충 라면이나 먹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저희 엄마가 반찬도 자주 해서 주시고 잘 먹어요.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앞으로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그럴 필요도 없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잘나고 똑똑해서 시어머니 충고도 듣기가 힘든 분께서 굳이 어머니 소리를 해가면서 사냔 말이다. 난 어째 네 입에서 나오는 어머니 소리가 그렇게 기분 나쁜지 모르겠다. 어머니, 그렇다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말로만 어머니 듣기 싫다니까. 여기요 저기요 아줌마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낫겠어. 늘 이런 식이었어요. 대화로 좋게 풀어가려고 해도 감정적으로 치닫는 통에 끝은 늘 똑같았죠.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는 그 말은 그냥 제가 하는 모든 게 다 싫다는 걸로밖엔 해석되진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어머니와 거리를 둔 채 지내고 있는데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나를 잡고 아빠 짐을 박스에 넣어 보관하려고 창고 문을 연 순간
글쎄, 안이 휑하게 비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들어간 적도 없다고 하는 걸 봐서 어머니밖에 없었죠. 급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창고에 있던 큰 봉지 보셨어요? 정리도 안 하고 처박아둔 것 같아서 내가 들고 나와서 버렸다. 네? 언제요? 언제 버리셨냐고요? 어머니 것도 아니면서 버릴 땐 저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멋대로 갖다 버리면 어떡해요? 안에 뭐가 든 줄 알고요. 아유 깜짝이야. 너 아주 시애미 아주 잡아먹겠다. 그 짐 아빠 유품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유품이라는 말을 듣고 나면 어머닌 꼬리를 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세 등등해진 목소리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귀한 거면 신주 딴지에 모셔놓지 봉지에 처박아둘 땐 언제고? 이사하고 정신없어서 정리하려고 잠깐 둔 건데 언제 버리셨어요? 네? 며칠 전에 버렸어. 찾아도 소용없다. 잘 갖다 버렸네. 넌 재수없게 죽은 사람 짐을 넣어놓고 그런 데서 우리 아들 살게 한 거니? 어쩐지 나도 거기서 자고 오면은 개운하지가 않더라니. 인제 보니 그것 때문이었네. 내가 알았으면 징직 버렸을 거다. 끝까지 미안하단 말도 안 하는 시어머니 태도에 저도 이날은 사나운 태도로 대들게 되더라고요. 뭐라 하셨어요? 어떻게 재수없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빠 유품이라는데 그걸 버렸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수면 실수라고 인정이라도 하세요. 너한테는 아빠지. 우리는 생판 모르는 죽은 사람 아니냐. 그런 게 집에 있으면 잘 되던 일도 안 되는 법이다. 너는 있지? 어른이 말하면 좀 틀어라. 그럼 저도 돌아가신 시댁 어른들 그렇게 취급해도 돼요? 또 이런다 또 이런다. 너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하나씩 따지고 들어볼까? 우리 아들이 결혼 전부터 네 아버지 장례까지 다 도왔지. 사돈은 우리 아들 데려가서 부려먹었지. 아들놈도 있는데 사위랍시고 부려먹었지. 넌 시집 올 때 제대로 해온 거 하나 없지. 그렇다고 살림을 잘하기를 해. 어른 말을 고분고분 듣기를 해. 나도 하나씩 따지고 들면 끝도 없어.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냐? 한바탕 시어머니와 싸우고 난 뒤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분노 뒤에 찾아온 우울과 무기력감이 마치 절 집어삼킨 기분이었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저지른 짓이 아빠를 어디 내다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날보다 그날 일이 더 힘들어서 하루하루 눈물로 힘겹게 보냈습니다. 죄책감도 이루 말할 수 없게 컸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그걸 봉지에 넣어놓고 빨리 정리하지 못한 제 탓으로 돌아갔거든요. 시간만 나면 불 꺼진 창고에 앉아서 왜 하루빨리 정리하지 못했을까 후회만 하면서 고개를 묶고 울었습니다. 당신 또 여기 있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정말. 아빠를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절 보던 남편은 도저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가만히 짐을 싸더니 친정에 가서 엄마와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수를 써도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론 엄마 앞에서 또 이런 모습을 보이면 더 속상해할 것 같아서 집에 가는 게 너무 망설여졌어요. 그냥 어머니하고 좀 있으라니까 맨날 이러고 있을래? 당신 이 방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우울할 일밖에 없잖아. 자꾸 그 생각만 나고. 잊을 건 있고 이 기회에 장모님 밥도 먹으면서 살도 조금 찌우고 와. 마음도 추스르고 편해질 때까지 있다가 와도 돼. 나도 저녁마다 들를게. 응? 당신 이러고 있는 모습 보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남편 이야기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 방에 들어오지 않을 자신이 없으니 차라리 제가 나가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죠. 그렇게 헬쑥해진 얼굴로 친정에 갔고 한달음에 달려나온 건 엄마가 아닌 아주 작은 강아지였어요. 엄마는 그 작은 강아지가 꼬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귀여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강아지 때문인지 엄마가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죠. 아유, 꼬리 떨어지겠다. 너무 귀엽지? 얼마나 말을 잘 알아듣는지 몰라. 누구 강아지야?
저번에 우리 고향 오빠를 어쩌다 만났는데 남편도 없고 척척해 하니까 나한테 새끼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거기는 큰 마당이 있는 집에 10마리도 넘게 키우더라. 네가 어릴 때 그렇게 키우자고 졸라도 네 아빠가 반대해서 못했잖아. 엄마도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자식 키우는 맛이 있네. 귀엽긴 귀엽다. 사람도 잘 따르네. 똑똑하다니깐 정말. 애하고 똑같아. 놀기 좋아하고 간식 좋아하고. 그리고 뒤늦게 제 얼굴을 본 엄마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이, 그나저나 세상에나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어? 이서방하고 싸운 거야?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이것 봐. 보이사도 쏙 빠지고 애가 기력이 하나도 없네. 밥 한 끼 못 먹고 산 애처럼. 안 되겠다. 얼른 저녁부터 준비해야지. 그래도 엄마는 밝아진 것 보니까 좋다. 남편 말대로 친정에 가서 지내니 한결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밝아진 엄마에게서 더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시어머니와 있던 일을 듣더니 아마 시어머니도 속으론 놀랐지만 며느리에게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거라며 저에게 좋게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엄마와 지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잔병치레도 없고 크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계속 위가 쓰리다면서 밥을 먹으면 바로 개원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선생님, 엄마가 병원을 한 달 넘게 다니는데 밥을 거의 못 드세요. 옆에서 제가 보는데 약을 잘 챙겨 먹고 하는데도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심각한 건 아니죠?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어머니 정신 상담도 받아보신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로 위 아프고 이런 문제가 그쪽하고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정확히 알려면 원인 파악이 중요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수라고 생각했던 일을 맞닥뜨리고야 말았습니다. 몇 주간의 긴 검사 끝에 엄마는 결국 위암 초기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전 당장 회사에 휴직을 내고 엄마 옆에 딱 붙어서 평소보다 먹는 것에 신경을 쓰며 엄마를 모시게 됐죠. 그때부터 남편이고 시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엄마까지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남동생에게는 이야기는 했는데 남동생은 저보다 더 심성이 여린 애라 그런지 그저 울기만 하더라고요. 전 그런 동생에게 걱정 말라고 누나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나 올라와서 엄마 얼굴 보라고요. 그리고 잠깐 왔다 갈 줄 알았던 친정에서의 생활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입원 치료를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최대한 자주 병원에 가는 방향으로 정리했죠. 그도 그럴 게 엄마는 병원만 가면 아빠 보호자로 꼼짝도 못하고 보낸 시간이 5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생각이 날만도 하겠죠. 이젠 병원 냄새만 맡아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 뜻을 저도 따르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환자 마음이 편한 게 최우선이라고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남편과 보내는 시간뿐 아니라 여러모로 소홀하다는 반성이 들었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내가 어제 새벽에 반찬 넣어놓고 왔는데 봤어? 엄마는 금방 약 먹고 잠들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신경 못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근데 현재 엄마한텐 나 하나밖에 없잖아. 유준이도 지금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멀리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엄마가 혹시나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살지? 그 걱정도 되고. 그래도 마음 넓은 남편은 이 상황을 당연한 일이라며 받아주더라고요. 당신이랑 어머니가 우선이지. 내 걱정하지 마. 솔직히 나도 더 찾아뵙고 챙겨드리고 싶은데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통 정신이 없어서. 음식이라도 잘 드시면 뭐라도 사서 갈 텐데. 당신 혼자 잘 지내주는 것도 고맙지. 엄마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대. 근데 어머니 병원은 정말 안 가고 싶대? 간병인한테 맡기고 밖에 나올 수도 있고
편하지 않겠어? 난 이러다 당신까지 아프게 될까 걱정이다.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건 어때? 어? 아무래도 같이 지내면 내가 당신도 같이 챙길 수 있고 힘들다고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게 답일까 싶어서 그래. 당신은 엄마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책임지고 다 할 거야. 그래도 이럴 때 같이 지내면 좋지 않을까? 내가 휴직도 했고 지금은 좀 여유로워졌으니까. 미안. 내가 너무 염치없고 나만 생각하지? 그거 알면서도 이기적이게 구네. 저는 남편에게 엄마와 지내면서 혼자 오래 고민했던 문제를 넌지시 물었어요. 이 말을 꺼내기 전 많은 걱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남편보다도 엄마를 설득하는 게 더 힘들 줄 알았어요. 엄마 성격에 절대 남편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다고 할 것 같았고, 솔직히 제가 예상한 남편의 반응은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긍정적으로 말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반응이 뜻밖이었죠. 현실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서인지 그리 반가운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좋지. 당신하고도 떨어져 지낼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갑자기 집 앞지는 문제도 그래. 집 처분하고 같이 살 집 구하는 것도. 그러는 것도 너무 일이고. 거기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복잡하지. 그런 문제는 떼놓고 생각해봐. 그래도 당신이 말해줘야 우리 뜻은 이렇다고 엄마를 설득할 수 있지. 그래도 난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거든. 당신 신경 못 써주는 것도 미안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것도 모를 일이잖아. 그렇지. 당연히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난 집이 걸리긴 하는데 처분하면 얼마 나오는지 대출이랑 그런 것도 알아볼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알았어. 당신 말 듣고 보니까 엄마한텐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남편의 답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친정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래도 과일 바구니까지 챙겨서 온 걸 보고 남편을 통해서 안부 묻는 것보다 엄마에게 인사를 한번 하려고 온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문을 열고 나왔더니 집 안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저를 밖으로 불러내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사돈한테 인사는 네가 알아서 전하고 일단 밖에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어차피 사돈 들어서 좋을 얘기도 아니다. 여기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오시지. 됐다. 아픈 사람 있는데 가기도 싫어. 전 그래도 예의를 갖춰 어머니께 인사를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쿵쿵거리면서 화난 발걸음으로 몇 걸음 멀어지자 갑자기 극도로 흥분하며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 소리는 아직도 잘하네. 넌 아주 여기 살짝정인가 보다. 어머니 상황을 아시잖아요. 네 아버지 짐 버렸다고 그 난리를 치고 어른한테 대들더니 그걸로 모자라서 이젠 우리 아들까지 내팽개 쳐놓고 멋대로 살 셈이야? 너 결혼했다는 사실 잊었냐?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지? 지나가는 아줌마로 보이지? 저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요. 무슨 방법? 내 아들 얼굴은 봤어? 지금 말이 아니다. 얼마나 안 챙겨주면 애가 얼굴이 그 모양이 되냐고. 남들은 결혼해서 살이 찐다는데 호라비도 아니고 남편을 저렇게 두면 돼? 어머님, 저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새벽에 가서 반찬도 만들어 놓고 오고 그이도 음식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물어보면 알아서 잘해 먹는데요. 부족한 것 같으면 이럴 때 어머니가 좀 챙겨주실 수도 있잖아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 사람 밥 차려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또 당당하게 고개를 쳐드네 얘가. 시어머니는 그냥 제 얼굴이라도 칠 기세로 절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고개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그대로 있었죠. 시어머니는 한껏 짜증난 표정으로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뻔뻔스럽기까지 해. 집은 돼지우리 만들어 놓고 유부녀가 친정 왔단 핑계로 몇 달째 외박이나 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바람이 났는지 딴 살림을 차렸는지 알 바야? 아내 남자 숨겨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소홀할 거면 결혼은 왜 한다고 해서 남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아픈 엄마 돌보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무슨 남자 이야기를 하세요? 그 소리 안 나오게 생겼냐? 24시간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의심이 가지? 저는 억지를 부리는 어머니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한숨을 몰아쉬고 다시 어머니께 어제 남편하고 상의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안 그래도 어제 이렇게 지내는 게 저도 마음에 걸려서 그이하고 상의했어요. 친정엄마 모시고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도 생각 중이에요. 제가 쉬고 있으니까 지금보단 좀 더 남편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뭐라 그랬냐? 이게 무슨 개소리야? 누가 누굴 모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말해? 얼마나 더 멋대로 굴래 넌? 시어머니는 대체 뭐가 그렇게 씩씩될 만큼 화가 날 일인지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까지 걸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수화기 넘어 들리는 남편 목소리를 들어보니 자기 엄마를 달래려 애를 쓰더라고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프다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면서 그래도 돌보는 건 제가 맡아서 하는 거니 자기는 하는 일도 크게 없을 거라고 고생이 아니라고 해도 어머니 귀에 그런 게 들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더니 혼자 아프다 죽으면 되지. 애도 아니고 왜 이 난리를 쳐? 병원 들어갈 돈이 없어서 그러냐? 그 정도도 없어? 그래서 딸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아들까지 부려먹는다니? 뭐요? 아유, 어머니가 아프셨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아유, 엄마한테는 저는 자식이잖아요. 아빠만 있어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병원도 제가 안 보내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네가 의사도 아니고 옆에 붙어 있는다고 암이 절로 나을 것 같아. 아이고, 무슨 대단한 기적이라도 바라고 사나 본데 끝은 정해져 있어.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 같다만 내 나이 되면 다 보인다. 어머니도 의사 아니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세요? 네가 이렇게 모르니까 내 아들까지 고생하는 거야. 아무리 네가 엄마 핑계로 눈물 짜도 그 속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엄마 아프니까 같이 모시자고 해놓고 우리 아들 머슴 노릇 시킬 게 뻔하지. 아니지. 머슴으로 성에 앉혀서 병수발까지 시키겠네. 얼마나 더 부려먹게. 내가 그 꼴을 가만 보고 있을 것 같아? 내 귀한 아들이 왜 남의 집 엄마 수발을 드는데 왜? 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모셔요. 그 사람한테 엄마 돌보라고 부탁할 일 없고요. 그냥 그 사람 가까이서 같이 챙겨주고 싶은 생각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엄마 모시는 문제를 어머니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죠. 아이고, 그래. 이제야 실토하네. 교활한 거. 은근슬쩍 나 모르게 우리 아들 홀랑 뺏어갈 생각을 했다는 거지? 여기 오늘 안 왔으면 끝까지 몰랐겠네. 아이고, 이 집은 무슨 우리 아들을 장의사로 쓰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초상만 2번 치르게 생겼네, 재수없게. 내가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은 거야. 시어머니는 마당에 침까지 뱉으며 욕까지 하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걸레를 문 것 같은 욕지거리보다 제 이성을 잃게 만든 말이 초상 치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이젠 더 볼 것도 없이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대문을 열고 온 한 어르신이 시어머니 옷을 잡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르신 손에 시어머니 몸이 마치 종이짝처럼 맥없이 풀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영문을 모르고 굳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어. 내 동생이 할 말이 있다니까 듣고 가고. 미치겠네. 아주 깡패 집안이었네 이것들. 당황해서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손에 서류 같은 걸 들고 유유히 걸어오더군요. 전 여태 시어머니와 나눈 이야기를 엄마가 듣고 있었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엄마 표정에선 뭔지 모를 여유가 묻어나왔습니다. 고마워라. 내가 당신 때문이라도 악착같이 살 이유가 생겼네요. 아프면 혼자 곱게 쳐 죽을 생각이나 해. 남의 아들 부려먹지 말고. 아이고 참. 누가 누굴 부려먹는다고 그래요.
우리 귀한 사위를 내가 그렇게 대우할 수가 있나? 아예 안 그래도 내가 우리 사위한테 줄 게 있어서 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보고 가시면 되겠네. 이 집안에서 줄 게 개고생뿐이지 뭐가 있는데 니까짓 게. 그리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남편이 놀라서 친정집에 왔더군요. 금방 시어머니 연락받고 뭔가 일이 터졌겠다 싶어서 온 모양이었죠. 그리고 엄마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마저 하려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 아프고 나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묵묵히 잘 지내준 것도 그렇고 우리 남편 잘 보내준 은혜를 항상 자네한테 갚고 싶었어. 얼마 전에 우리 집 왔을 때 밖에서 하는 통화 들어보니까 수입도 많이 없다면서 이럴 때 힘이 돼주고 싶었어서 자네한테 이걸 주려고 했었네. 아이 넘어가지 마. 순사기야 사기. 이것들은 아무것도 없어. 병원비도 없다니까. 장모님, 이건 건물 아니에요? 건물? 똑똑히 보세요. 이 4층짜리 건물 보이죠? 내가 고민 끝에 이걸 우리 사위 앞으로 해줄 생각이었거든요. 우리 딸보다도 사위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엔 당연히 이만한 돈이 없었는데 저분이 우리한테 진 빚이 있어서 갚아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엄마는 시어머니 앞에도 그 문서를 보여주더군요. 그동안 남편도 잘 못 챙겨주고 소홀히 대했던 제 마음을 엄마는 배로 느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본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이럴 일 없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건물 생기자마자 자네한테 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 딸이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선뜻 대답 못했던 것도 돈 때문인 거 알았고. 그런데 우리 애한테 자네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있으니 더는 고마워할 이유가 없겠네. 이제 남남된 것 같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가. 여보,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그런 말을 갑자기 왜 해? 너는 남자가 돼서 처년 앞에서 왜 매달리고 있어? 자존심도 없냐? 인연이 보니까 엄마랑 짜고 너 고생시키려고 작정했더라고. 평생 모아도 살까 말까 한 건물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겼다는 걸 믿어? 다 가짜야 가짜. 거짓말이라니까. 그래서 장모님이 저한테 도장 준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명의 이전에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은 넋이 나간 얼굴로 머리를 뜯으며 그 자리에 앉더군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갑자기 남편 몸을 잡고 흔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시어머니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내 몸에 손도 대지 말라고. 우리 착한 애가 갑자기 엄마한테 왜 이래? 엄마야 엄마. 엄마 무슨 상황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나 망하는 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 어떻게 엄마는 내 말을 한 번을 안 들어줘. 내가 아까 분명히 통화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그냥 좋게 오라고 했잖아. 엄마는 너 괜히 이런 집에 남자 혼자라고 고생만 할까봐 그랬지. 엄마가 지금 너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걸 건져준 거나 다름없는데 왜 나한테 신경질을 내고 그래? 저것들만 아무것도 믿을 게 아니라고. 던져주긴 무슨. 엄마가 지금 시궁창으로 밀어 넣었잖아. 절규에 가까운 남편의 목소리에 모두 숨죽이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말을 못하는 거야. 장모님은 내가 한숨만 쉬어도 힘든 일 있냐고 묻더라. 그렇게 살이 빠지는데도 엄마는 이 사람 쫓아가서 탓할 생각만 했지. 내 입에 왜 밥이 안 들어가는지 궁금하지도 않지. 나 지금 영업 다 끊겨서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벌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능력 있는 우리 아들이 무슨 10만 원이야. 너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알고 나서 장모님이 도와주려고 한 거야. 서류 준비해 오라고 장모님이 그러셨다고. 근데 앞으로 저 사람마저 없으면 이제 어떻게 살라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어 제발. 내 인생 껴들지 말고. 그러니까 당장 사과해. 엄마 지금 입 닫고 장모님하고 저 사람한테 빌라고. 나더러 여기서 빌라고? 아들이 돼서 엄마더러 무릎 꿇고 빌라고 시켜. 그럼
나 어떻게 살릴 건데? 내 인생 어떻게 건질 거냐고. 이젠 남편과 시어머니 싸움으로 번졌더라고요. 저는 종지부를 찍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고 나갔죠.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수발이나 들고 살까봐 아주 걱정이 많으시더라고. 내가 그럴 일 없도록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되지. 우리 엄마 음식 못 먹고 다 개워내면서도 앉으면 당신 밥은 먹었나 그 걱정하던 사람이야. 어떻게든 나도 당신 더 챙겨주고 아내로서 도리 더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 더는. 여보, 내가 집 알아보고 있었어. 어머니하고 셋이 살 집 말이야. 정말이야. 이 정신 나간 놈. 무슨 집을 알아봐. 봤지? 내가 당신하고 못 살겠는 이유.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나가. 남편은 시어머니만 빌면 이 일이 정리될 거라는 헛된 기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집에 와서 그동안 했던 일까지 폭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사라질 때 차마 고개를 못 들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맨날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음식 축내고 저 모르게 이것저것 많이도 갖고 가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른 척 해드렸는데 이제 남남이니까 정리는 확실히 해야죠. 내일까지 제자리에 안 갖다 놓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드님 10만 원 번다는데 벌금까지 물면 일 복잡해지니까 기회 드릴 때 갖고 오세요. 아셨죠? 내가 언제? 이젠 생사람까지 잡아대네 이것이. 그건 경찰서 가서 따져보자고요. 제가 어머니 모르게 찍어둔 영상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아니다. 증거로 법정에서 같이 보는 게 더 재밌겠네. 이혼 소송으로 부족해서 네 엄마 도둑질한 거로 옥살이까지 시키고 싶으면 뭐 해보던가. 난 너희 모자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해진다. 시어머니는 영상이 있다는 말에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그 입에서 말끝마다 튀어나오던 욕설도 그친 것 같았죠. 참 상황 파악 한 번은 빠르다 싶었네요. 영상? 아니, 그래. 생각났다. 그래. 너한테 말 안 하고 갖고 왔네. 미안하구나. 그리고 사돈, 내가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 하나는 잘 봅니다. 옛날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요리, 청소 다 잘하니까 우리 며느리 고생시킬 거 없이 내가 사돈 도울게요. 병수발 타둔다니까요. 아유, 생각해보니까 우리 때문에 애들 이혼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내가 할게요. 내가. 이제 상황 파악이 되세요? 그래, 이 CM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배운 게 없이 잘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좋게 풀고 너희 둘은 같이 그 집에서 살면 되고 내가 사돈 도우면 돼. 그런 문제 될 거 없지. 내가 우리 아들, 아니 우리 며느리랑 아들을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셨던 거 풀고 제가 한 말 잘 좀 생각해 주세요. 사돈어른 부탁드립니다.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가세요. 그만하시고. 어머니 성격에 우리 엄마 밥에 뭘 넣을지 어떻게 알고 엄마를 맡겨요? 아직도 본인이 했던 짓과 행동을 모르고 반성도 안 하시면서 뭘 같이 살아요? 말귀 못 알아들으셨어요? 나가요. 꺼지라고요, 남의 집에서. 그리고 저는 엄마와 제 옆에 서 있던 어르신의 정체를 이 모든 폭풍이 지나고 난 뒤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둘도 없는 제일 친한 친구였다. 우리 다 고향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내가 참 못할 짓을 했지. 두 사람 월세방 살다가 힘들게 고생해서 전세로 아파트 옮겨가려고 하던 때였는데 내가 그 녀석 바짓가랑이 붙잡고 사업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도저히 말 못하겠다고 지 아내 만나서 설득해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집값을 내줘.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소주 한 병 마시고 용기 내서 갔지. 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으니까. 그리고 부도만 맞게 해달라고 매달렸더니 네 엄마가 그 돈을 내주더라. 내가 그 덕에 살았어. 그때 진짜 내 사람이 보이더라고. 돈 없는 소리 듣자마자 등 돌린 사람들 진짜 이를 갈면서 성공하자고 다짐했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성공했지. 대신 노총각이 되긴 했지만
그때 우리한테 집값 빌려간 돈이니까 집으로 갖겠다고 그 건물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만 해라. 아저씨가 아빠 대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응? 힘들면 무조건 나한테 말해. 아저씨가 이래봬도 사업 오래해서 발이 넓어. 그리고 엄마 병원도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알아봐 줄 거다. 더 심해지기 전에 없애버리게.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배는 좀 나와도 웬만한 일은 다 할 줄 안다. 아빠가 이렇게 만나라고 보내줬나 싶어. 그러게 정말 아빠가 보내주신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지. 네 아빠 건강할 때 더 빨리 성공했다면 이런 고생도 안 시켰을 텐데 네 아빠 아팠던 게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진짜 마음이 무겁고 죄인 같다. 그러니까 네 건물 꼭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어르신은 아빠처럼 엄마 병원에 이혼까지 얽혀 정신없는 와중에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이미 제가 충분히 많이 주고 있었죠. 저는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막말이며 문자로 보낸 폭언도 이혼 사유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법정에 설 것도 없이 손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변함없이 엄마의 완치를 목표로 지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암 2기로 갈 수 있었던 증상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음식도 잘 먹고 살도 붙은 엄마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엄마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상황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엇보다 건강을 잃지 않는 비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좀 더 상태가 호전되면 공기 좋은 곳에서 둘이 살기 적당한 집 하나를 얻어 살까 싶어요. 아빠 친구분이 남겨준 건물은 월세만 받으면서 잘 관리만 해두려고요. 아무래도 엄마에겐 삭막한 서울보단 한적한 곳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병원에서 완치라고 해도 제 마음에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어엿한 건물주가 돼서 그런 건지 어딜 가도 돈 걱정은 안 하고 사는 삶이 된 것 같아요. 이 건물로 저희 남동생도 도와주고 있고 남동생 어깨도 펴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아빠가 쌓아놓은 덕이 없었으면 이런 행복도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이 사연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아빠에게도 닿길 바라면서 한마디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아빠, 엄마 내 옆에 있게 해주려고 힘들 때마다 귀인 같은 친구도 보내주고 엄마 아픈 것도 낫게 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아빠한테 한 약속 꼭 지킬게요. 그리고 엄마랑 동생이랑 또 아저씨랑 아빠 떠올리면서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아빠 생각나면 웃기로 한 약속도 지키고 있어요. 사랑해요, 아빠. 꼭 다시 만나요. 이 모든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